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20대에 겪었던 일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딱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지만 성적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결국 차라리 일찍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정신 모두 한층 단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전역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2008년 즈음 대형 조선소 경기가 한창 호황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당도 높고 특수 기술을 배우면 꽤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 후 곧장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형 조선소 직업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용접, 도장, 배관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금속 관련 작업에 흥미를 느껴 선택하였습니다. 실습실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각종 이론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훈련생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성적이 좋아야 대형 조선소 정규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위권 1, 2등 안에 들기는 쉽지 않았고 일부는 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규직 기회를 얻지 못했고 대신 협력사 직원으로 먼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협력사 소속으로 일하게 되면 대개 사수라고 불리는 경험 많은 선배 밑에서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제게 배정된 사수는 30대 후반쯤의 남성이었습니다. 흔히 현장 선배들은 자신의 기술을 잘 공개하지 않거나 신입에게 무조건 자빌만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사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후배에게도 아낌없이 알려주겠다고 늘 말했으며 실제로도 무엇이든 꼼꼼히 알려주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기들보다 훨씬 빨리 보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협력사 차량을 같이 타고 출장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식사도 늘 같이 하고 일 끝나면 야외 작업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서로의 일상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작업 후 단체로 샤워장을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과 먼지에 뒤덮이니 마치 군대 목욕탕 같은 느낌으로 다들 신나게 씻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수와 샤워를 할 때 그는 저의 신체적 특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뭐가 그렇게 크냐? 라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오히려 이 점이 색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소 샤워장에서도 눈길이 쏠리는 걸 느낄 때가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수는 장난스럽게 놀리긴 했어도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 덕분에 우리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현장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어느 정도 경력도 쌓여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후배들이 생기면서 간단한 일은 제가 주도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혼자 원룸을 얻어 살았습니다. 회사 기숙사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독립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대학교 대신 이 길을 택한 이상 나만의 생활 패턴을 갖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거나 헬스장을 다니며 체력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적응할수록 생기는 여유 때문인지 때로는 무료함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장 생활과 주말이면 간간히 헬스나 술자리라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수,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던 그 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형은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일뿐만 아니라 사생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형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 한잔할 때면 종종 농담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형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0주년이면 뭘 해도 해야지.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하고 저는 될 생각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말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좀 독특해. 부부 교환도 해봤고 성에 대해 꽤 오픈되어 있어.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저를 놀리려는 건가 싶어 황당해하며 웃었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지어 형은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이번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열고 싶으니 제가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 단순히 축하 자리에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와의 잠자리를 나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충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전부터 아내와 합의하에 파트너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경험해왔고 서로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경악스러워서 답을 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펼쳐질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들은 형의 부모님께서 미리 데려가셨습니다. 형은 아무래도 집에서 놀 거니까 아이들 있으면 곤란하잖냐며 웃었는데 그 모습이 좀 어색하고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 내외는 먼저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고 10주년 기념 와인을 한잔 하기로 했고 저는 알려준 비밀번호를 받아 형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결심했으니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도착해 작은 방에 숨어 있으려니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아났습니다. 밤 9시쯤 거실 문이 열리고 형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꽤 술기운이 있는지 현관에서부터 서로 포옹하고 가벼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이상한 상황이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형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오늘은 눈을 가리고 밧줄을 살짝 써볼까? 하자 아내는 10주년인데 뭔가 특별하긴 하네 라며 묘하게 설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부부 교환 같은 것을 즐길 정도면 이미 둘 사이에는 파격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건 짐작 가능했습니다. 나는 형이 내게 미리 신호를 주면 안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술기운에 살짝 취한 형수님은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에 가벼운 밧줄을 묶인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형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부부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상황을 보니 형수님은 이미 몸을 움직이기 어렵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거 맞아? 하며 웃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부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겨왔구나 실감했습니다. 안방에서는 형수님이 침대에 반쯤 누워 계셨고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부드러운 밧줄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움직이시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보다는 생각보다 묘하네요라고 중얼거리시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출산 후 남은 자국이 약간 보이는 자연스러운 체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생긴 흔적들이 오히려 성숙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끼시자 형수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반응하셨습니다. 한편 형님은 옆에서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두 분만의 기념으로 남기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기에 저는 다소 민망한 마음이 들었으나 그 약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수님께서 제 시선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형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눈가리개 때문에 제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시지는 못하신 듯하였으나 형님이 오늘 이벤트가 좀 특별할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탓인지 제 기척을 느끼시자 자연스레 반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형수님이 놀라면서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정말 예상치 못했네요, 여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니. 라고 하시자 형님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좋지 않니? 라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여보 너무 좋아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님은 순간 당황하시며 혹시 애들 전화가 아닐까? 하며 밖으로 나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잘못 걸려온 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형님은 다시 돌아오시자 그 짧은 소동 덕분에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형님은 촬영 장비를 다시 조정하시며 계속 진행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이미 여러 번 부부간의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하신 탓에 이번 상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조금 더 명확히 인식하시자 처음에는 약간 놀라시는 듯 보였으나 곧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지만 여보, 이런 이벤트는 참 신기하네요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그녀 역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약간 지친 듯한 목소리로 형님께 정말 이걸 계획하신 건가요? 라고 물으시며 동시에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형님은 촬영 장비를 내려놓으시며 당신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저도 새로운 경험이잖아.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도 너는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복잡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안대가 벗겨지자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과 그녀는 짧은 눈맞춤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형님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편하게 즐겨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형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형님은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천천히 리드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맞추며 그녀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감싸는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숨소리가 어우러지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손길에 따라 그녀의 움직임도 부드럽게 변화했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분위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형님에게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이런 경험 정말 예상도 못했어라고 속삭였고 형님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녀는 형님의 품에 안겨 한동안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았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완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원룸으로 돌아가기 전 형 부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가기 전 저를 바라보며 오늘 수고 많았어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한 반응에 저는 순간 멋쩍게 웃었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은 현관까지 저를 배웅하며 어깨를 툭 치고는 많이 당황했을 텐데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내일 출근할 때 어색하게 굴지 말자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애써 웃으며 네, 그러죠.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짜릿했던 순간의 전율과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충격, 그리고 곱씹을수록 밀려오는 묘한 설렘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형님과 그녀는 부부로서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 모든 게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에 도착했고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피부에 남은 감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들, 그녀의 눈빛, 형님의 미소, 손끝에 닿았던 감촉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강렬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다시금 심장이 뛰었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건 너무 좁은 세계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까지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상상들 속에서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니 형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시작했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님도 신경이 쓰이는지 몇 번이나 저를 힐끗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형님이 저를 슬쩍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일 괜찮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특별히 후회되는 건 없어요. 형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혹시라도 좀 그렇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괜히 불편한 관계 되기 싫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형님은 대수롭지 않은 듯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 저도 따라가 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형님은 평소처럼 농담도 하고 작업 이야기도 꺼내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갔습니다. 비록 어제의 일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형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형님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형님은 여느 때처럼 일에 집중했고 저도 작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그날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 한 번의 이벤트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더군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의 말처럼 부부 교환이라는 것이 정말 흔한 일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저 단순한 쾌락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일까?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형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오늘 뭐 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왜요? 형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 말이야, 그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네, 형수가 또 너를 부를 수 있냐고 묻더라. 형님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너는 생각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형님은 그런 저의 고민을 읽은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생각 있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저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형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 너도 남자구나. 알겠어. 그럼 씻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형수가 맛있는 거 해놓을 거야. 천천히 와도 돼. 형님은 그렇게 말을 남긴 채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덜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신속하게 샤워와 양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와인 2병을 챙겨 마트에서 구매한 뒤 형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의 집과 제 원룸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형님의 집 현관으로 들어서니
형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와인을 보고 웃으며 가볍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 센스 있네. 형수 와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분위기 좀 내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에서는 형수님이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수님은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도 오늘 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그제야 형수님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잠시만 기다려. 곧 요리 다 될 거야. 형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만 긴장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애들 또 보냈어. 이번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댁으로.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금방 차려졌습니다. 형님과 저는 마주 앉았고 형수님은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식사 전에 더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잠옷은 비침이 심해 주요 부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정도의 얇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전에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왜 그래? 어색해? 형수님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한 손으로 옷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마저도 묘한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속으로 당황하며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저의 반응이 재미있으셨는지 형수님은 다시 크게 웃으셨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주방을 오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때? 이 옷 예쁘지 않니? 그렇게 말하며 형수님은 마치 드레스를 입은 사람처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형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요리를 마무리하셨고 우리는 곧 식탁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형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라서 부르는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형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의하고 동의한 일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밖에서 알게 되면 곤란해. 남들은 쉽게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형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안 쓰려고 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인 것 같아. 형수님은 제게 와인을 따라주시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형님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형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저는 어느덧 긴장감이 풀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테이블 아래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사도 했고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즐겨볼까? 형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에 설치된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잠시 당황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형님 부부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호텔처럼 보이는 공간이었고 화면 속에는 형님 부부를 포함한 세 쌍의 남녀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는 넓은 공간이었으며 모두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순간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이거 직접 찍은 건가요?
형님은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야. 다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지. 화면 속에서는 다들 가볍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다들 부부 사이인 건가요? 형님은 피식 웃으며 형수님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부부야. 우리처럼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합의한 관계지. 형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그제야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부부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다들 이런 관계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형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도 그런 환경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형님은 저를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도 형님 부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죠? 형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형님은 형수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끼리 충분히 합의하고 서로 신뢰하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화면 속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공간 속에서 나 역시 새로운 경험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살짝 낮아지며 형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형수님의 말에 형님은 조용히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시자 거실 전체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미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는 접시와 와인잔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괜히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메시지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거든요. 음악은 여전히 낮은 볼륨으로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곡조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어딘가 몽환적인 멜로디가 귀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빛은 흔들리며 더욱 진해 보였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님께서 제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부드러운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심장 박동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께서도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형수님 곁에 섰습니다. 셋 사이엔 이미 은근한 합의가 있었고 저 또한 그 흐름을 거부하기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모두 편하게 생각해요. 형수님이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지만 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수님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형수님은 다시 제 쪽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마치 작은 서클을 이루듯 셋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등에 닿는 듯했으나 몸은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을 때 처음엔 셋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형수님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고 형수님도 형님에게 기대며 제 쪽을 희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도 마음이 괜찮다면 가까이 와도 되라는 신호처럼 보였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형수님과 형님은 가벼운 스킨십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느 순간 형수님이 살짝 웃으시며 저를 향해 손짓하셨고 저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분위기 속에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도 셋이 공유하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의 조명은 더욱 낮아지고 음악도 조금 더 작은 볼륨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속의 와인은 이미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분 좋은 취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과 호기심을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눈빛과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고 숨결이 겹치는 순간마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지는 듯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상대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내맡기는 기분이랄까요. 그렇다고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는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머물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셋 모두 다른 감정을 안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만큼은 서로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실에서의 짧고도 뜨거운 순간이 마무리될 즈음 형님은 무언의 시선으로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형수님은 작게 미소 지으셨고 저도 그제야 지금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이미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과 형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하며 은은한 불빛을 발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관심은 이 공간,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도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이라는 문턱을 어렵게 넘고 나니 생각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한결 정리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이 가장 큰 장벽이었고 일단 그 문을 통과하니 서로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 후 저와 형님 부부는 때때로 만났고 저 역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끔씩 어울려 놀듯이 이들의 관계 또한 일상과 별개로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밖에서 보기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우리끼린 편안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퇴근 무렵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다른 도시에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혹시 갈 생각 있어? 제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임이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되물었을 때 형님은 작게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너 쌍부부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너도 괜찮으면 함께해도 된다고 하더라. 저는 연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끼겠어요? 라고 대답하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쪽 세계에는 말이야. 꼭 부부나 커플만 오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한두 명의 싱글 친구나 체력이 좋은 남자가 필요하기도 해.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빙긋 웃으며 너처럼 사이즈도 되고 체력도 괜찮은 남자를 반기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이 스쳐갔습니다. 체력이 좋은 남자가 필요하다는 말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관계를 즐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쌍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면 무조건 모든 이가 짝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말하길 여자들은 천천히 달아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가 여러 명 있어야 균형이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형님 부부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뒤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다음 주말 형님 부부를 따라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해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고 파라솔이 설치된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달리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곳은 마치 휴양지 같았지요. 차를 타고 두어 시간쯤 달려 도착하자 이미 거기에는 다른 두 쌍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꽤나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고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커플, 남편은 덩치가 있는 편이었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키가 조금 작았지만 탄탄한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커플, 남편은 의사라고 했고 배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부인은 키가 크고 몸매가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상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모델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처음에는 다소 서먹할 수 있었지만 수영장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어색함을 빠르게 녹일 수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바닷바람이 기분 좋았고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세 여성분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꽤나 활기차 보였습니다. 남성들은 삼각 수영 팬츠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느긋하게 물 안에서 수다를 떨었죠. 형님은 술을 깔끔하게 마실 수 있게 작은 바 테이블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여기 꽤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며 생각보다 운치 있는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형님은 다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오늘은 밤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놀면서 친해지자라고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름만 알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적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은 최근 업계 분위기가 어떻다, 의사라는 분은 최근 병원 생활이 어떻다 등등. 다들 의외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전혀 짐작 못할 모습이겠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듯했지요. 제가 혼자 싱글로 온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없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당분간 연애 생각은 없고 일에 좀 집중하느라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보다 자기계발이나 커리어를 더 중시하기도 하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수영장에서 물싸움도 하고 작은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바닷가 근처는 노을이 짙게 깔렸고 펜션 수영장 조명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물 밖으로 나와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펜션 안으로 옮겨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형님이 조금 더 편한 분위기로 들어가서 놀자고 제안하자 사람들은 방으로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펜션 안은 거실이 꽤 넓었고 각 부부마다 쓸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구조였지만 중앙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이 모여 있어 모임을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님은 수영장에서 나올 때 슬쩍 저를 바라보며 긴장하지 마. 그냥 처음처럼만 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단순한 수다 모임이나 파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실에는 벌써 몇몇 분이 도착해 있었고 방금까지 물놀이를 함께한 사람들끼리도 은근슬쩍 시선과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몸에 걸친 수영복 위에 가운이나 타월을 둘렀지만 여전히 비키니나 삼각 팬츠의 실루엣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가벼운 음료나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 휴대폰 음악 앱으로 노래를 틀어 조용히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는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파티 장면이 펼쳐진 셈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의사 부부의 아내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수영 잘하던데 혹시 운동하세요? 저는 네, 헬스장을 다니긴 합니다라며 웃으며 대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몸이 좋다 했어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운동한 것에 대해 칭찬받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도 형수님과 수다를 나누면서 때때로 저를 흘끗 보곤 했습니다. 젊은 혈기가 부러워요 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 애매했지만 모두 부드러운 농담처럼 받아주었고 쑥스럽지 않도록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느새 거실 조명은 한결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도 한층 느릿해졌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음성은 점점 작아지며 그 대신 은은한 미소나 시선이 더 중요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의 합의에 도달한 듯 방 안의 공기가 더운 열기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가장 먼저 형님 부부가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맞잡고 형님이 형수님을 부드럽게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부들에게도 시그널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남편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업가 부부 또한 서로 웃으며 몸을 기댔습니다. 저 역시 잔을 내려놓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다행히 형수님이 제게 다가와 미소를 건넸습니다. 너도 편하게 있어. 눈치 볼 필요 없어. 형수님은 제 손을 이끌어 소파 쪽으로 유도했고 형님은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업가 부부의 아내도
우리도 좀 앉을까? 라며 남편 손을 잡고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사 부부 또한 조용히 따라와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 한켠에서 누군가 작은 조명등을 하나 더 켰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드등 같은 것이었는데 형님이 가져온 듯 했지요. 온갖 색이 번갈아가며 천천히 바뀌는 조명이었습니다. 이 은은한 빛 덕분에 서로의 실루엣이 묘하게 드러났고 공간은 한층 더 몽환적으로 변했습니다. 대단한 대화 없이도 서로에게 기댄 상태로 가볍게 스킨십이 오가자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음악 좀 바꿔볼까? 하고 중저음의 느린 비트 음악을 틀자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느낌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몇몇 부부는 이미 서로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고 의사 부부의 아내는 슬쩍 상의를 벗어 가운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사업가 부부 역시 서로 끌어안으며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형수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어깨 너머로 가져갔습니다. 형님은 그 옆에서 형수님의 허리를 다정하게 매만지며 가볍게 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으로 괜찮으니 계속 진행해도 되라는 말을 전해주는 듯 했지요. 다른 한편 의사 부부의 남편은 잠시 옆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안에는 간단한 마사지 오일이나 천으로 된 안대 그리고 몇 가지 수도구가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업가 부부와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의사 부부 아내도 즐겁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준비물인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어느새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이 흐름에 몸을 맡겨볼까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형수님과 형님의 신호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고 주위 부부들도 낯선 눈빛보다는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표정을 보여주었지요. 한참 동안 소파와 테이블 주변에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스킨십과 작은 애정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속도가 달랐고 누구도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모임의 본질은 함께 즐기되 서로 배려하자라는 합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겠지요. 가령 의사 부부 중 아내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남편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했고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라는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각자 자신들만의 호흡으로 밤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사람들은 정말 저마다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드는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 나이, 성격을 가졌지만 여기에 모인 이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타인의 즐거움 모두를 존중한다라는 점이었달까요. 그래서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이 모였음에도 신기하게도 불편함 대신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가끔씩 복잡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괜찮은 걸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텐데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형님 부부와 이전에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차피 어른들이 합의로 즐기는 일이지 않냐. 우리끼리 비밀을 지키면 문제될 것도 없고 그 말이 그 순간에 한층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시선보다는 여기서 실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달까요. 그러다가 형님이 조용히 눈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쪽으로 가자는 시그널이었지요. 그 순간 사업가 부부 아내가 그래, 다 함께 조금 더 편한 공간으로 이동해 볼래요? 라고 동조했고 의사 부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조는 충분했고 저도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각자 파트너들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근처 파도 소리와 펜션 바깥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몽환적인 밤처럼 느껴졌지만 분명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 수 있구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만들어진 친밀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대화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웃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모든 과정을 통해 쌓인 연결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누군가가 본다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일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윤리를 지키며 합의하고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방 안에는 형님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맞은편에서 사업가 부부 아내가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거나 각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아침 공기라 그런지 조금은 선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젯밤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현실감이 부족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는 사실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형님 부부 그리고 다른 부부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한 뒤 각자 헤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있어 먼저 떠났고 어떤 분은 근처 관광을 더 즐기겠다고 남았으며 저와 형님 부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차 안에서 형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냐? 많이 놀랐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놀랐죠. 그리고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만 힘든 거지 막상 겪어보면 의외로 편해지는 부분이 많다고 웃었습니다. 형수님도 뒷좌석에서 그래도 안전이랑 비밀 유지 같은 건 늘 중요하니까 늘 조심해야 해라고 덧붙였고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한동안 해변, 펜션에서의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낯선 감각. 하지만 동시에 전보다 훨씬 넓어진 시야와 새로운 호기심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형님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모임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완전히 익숙해졌다거나 매번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달까요. 한편으로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저도 제 삶의 방식이 있고 남들 시선을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배려라는 전제 아래에서 어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타인이 강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취향도 다양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지금의 삶과 대비되며 묘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고 한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지요. 해변이 보이던 조선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게 된 것은 30대 초반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시기였죠. 조선소에서의 경험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들이 많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기술직에서 조금 벗어나 보다 사무적인 일과 관리 쪽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올곧고 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처음부터 저에게 새로운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 우리는 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의 중심은 완전히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아내에게 살짝 농담 삼아 이야기를 꺼냈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세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님 부부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처럼 그 생활이 궁금하다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정이었으니까요. 그 형님과는 간혹 안부를 묻고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